장성철과 이정현이 생방송 도중 한판 붙었다고 하는데요. 선거를 코앞에 둔 이 시점에 분열의 조짐까지 보이는 국민의힘. 이대로 계속 가능할까요? 30여 년 동안 호남에서 보수파 진영에서 중요한 정치적 역할을 하셨잖아요. 네네네. 말씀하셨듯이 당대표도 하셨고 청와대에서 중요한 역할도 하셨고요. 그랬을 때 좀 후배들을 키워주는 것이 좋지 않았을까. 좀 같이 하자. 막 이렇게 분위기를 좀 잡으면 좋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들고 이번에 공관위원장 하시면서 세대교체, 시대교체, 정치교체를 완성시키겠다. 이번에 출마하는 사람은 기업을 일으켜본 경험이 있고 투자를 결정해본 책임이 있고 일자리를 만들어본 신행력이 있는 사람, 새로운 인물들이 이러한 정치 전면에 나서야 된다. 이렇게 막 치열업 해주셨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광주 전남에는 그동안 후배도 안 키워주시고 본인이 나가겠다라고 하는 것이 과연 맞는 것이냐.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 그 진행자님께서 자꾸 이렇게 키워준다 이렇게 하시는데요. 네. 정치가 그렇게 해서 되든가요? 얼마나 많은 진짜 위대하고 대단한 대선 주자급 그런 인물들이 많았었습니까? 네. 특히 보수 정당에도 얼마나 많았었습니까? 저는 뭐 그 목도 안 차는 그런 사람입니다만은 정치가 누구를 키운다고 됩니까? 제가 근데 다른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네. 사실은요, 천하람 씨 같은 경우는 제가 앞으로도 굉장하게 미래가 있는 그러한 정치 후배로 보고 있습니다. 네. 해군 출신입니다. 네. 그래서 그 정치하기 전에 저하고 만나서 많은 대화를 했고 정치를 한다고 해가지고 많은 격려를 했고 그랬는데 대구 출신이 전형적으로 호남에 출마를 저를 보고 출마를 한번 해보겠다라고 하는 의사를 해왔고 그래서 제가 광주 말고 순천 내 지역구 사람들이 굉장히 트인 사람들이고 아주 많은 그런 마음의 문을 여는 사람들이니 그럼 내 지역구 내려와서 한번 해봐라. 그런 식으로 해갖고도 하고 그 이외에도 얼마나 많은 지금 청년들과 제가 청년 정치학교를 운영을 하면서 실질적으로 그런 많은 청년들이 광주 전남 청년들이 저의 여러 가지 경험담을 듣고 정치에 대해서 이런 방향 저런 방향들을 결정을 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나 내가 그 사람들을 국회의원을 만들어줄 수는 없잖아요. 나도 못하는데. 네. 어쨌든 정치 후배들에 대해서는 끊임없이 지금도 서울에서도 그렇고 광주에서도 그렇고 제가 그런 모임들을 갖고 또 가서 특강도 하고 또 개별적인 상담도 해주고 하고 하는 역할은 많이 합니다만은 그쪽 전체 분위기가 호남의 전체 분위기가 아까 30년 동안 이렇게 독점 구조로 가고 있는 구조 속에서는 누가 어떻게 코치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거기서 모범과 본을 보이는 거고 그래서 저는 이번에도 그 본을 보이기 위해서 간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대구시장 선거 지금 대단히 어렵다라는 객관적인 데이터 수치가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면 여론조사상 1등, 2등인 이진숙, 주호영 왜 잘랐어요? 왜 컷오프 시키셨어요? 또 한번 우리 나 없을 때 또 방금 그런 식으로 형 보셨죠. 그거요. 한번 제가 거꾸로 물어보십시오. 언제부터 우리 지도자님을 우리 지금 진행자님을 포함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기득권을 좋아했고 그렇게 1, 2등을 좋아했고 그렇게 했었어요. 경쟁력이 기득권이 아니잖아요. 비호를 하게 됐냐고요. 위원장님 경쟁력이 변화를 가져오는 것은 변화를 가져오는 것은요. 판을 뒤집지 않으면 기득권을 손대고 건드리지 않으면요. 무조건 되고 오래 해온 사람, 이름 많이 알려진 사람, 그래서 정치 오래 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로 인연이 있어가지고 그러면 하는 사람 쪽으로 가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영원히 젊은 사람들은 진출을 못합니다. 신진들은 당선될 가능성이 굉장히 낮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비교적 안정적인 지역에 대해서는 아주 과감하게 기득권에 손을 대고 어려운 지역에 대해서는 가급적이면 그 후보가 흠집이 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굉장히 조심스럽게 많은 신경을 썼습니다. 저는 이번에 선거가 끝나고 나면 그런 과정들을 한번 한번 얻는 기회가 되면 이 정성철 이 프로에 나와서라도 한번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만은 여러 가지 그러한 기득권을 손댈 수밖에 없었고 판을 흔들 수밖에 없었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당의 운명이 더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했습니다. 자, 한번 보시죠. 잠깐만요, 위원장님. 그 판을 흔드는 게 선거에 승리하기 위해서 정치를 바꾸기 위해서 흔드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판을 흔들어가지고 선거가 대단히 어렵게 되었다라는 것이 지금 여론조사 결과로 나와 있고요. 그럼 대구 경북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다시 내가 공관위원장으로 돌아가더라도 이진숙, 주호영 컷오프 하겠다. 그렇게 생각하세요? 자, 우선은 컷오프란 용어도 저는 쓰지 않았었습니다.
나는 제외를 시킨 겁니다. 왜냐하면 이 인사라는 건요, 최고가 적재적소예요. 아주 거기에 적합한 사람을 거기다 갖다 놓는 게 인사라고 저는 봐요. 저는 대구에서 적재적소를 적용하려고 했었었고, 그래서 그분을 자른 게 아니라 그분들이 훨씬 더 갖고 있는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그러한 여러 가지 생각을 해가지고 그런 결론을 낸 겁니다. 예를 들자면 주호영 의원님 같은 경우를 한번 보십시오. 육선 의원님의 국회 부의장입니다. 아세요? 국회 부의장은요, 옛날로 말하자면 차 넘버가 1008입니다. 대한민국 권력서열 8위예요. 그러면요, 우리 당같이 지금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에 그런 중진이, 그런 어른이, 그런 능력이 있으시고 그렇게 그 사람들하고 잘 어울리시기 잘 하시고 좋으신 분이 여당하고 협상을 하고 여당하고 여러 가지 정치니까 얼마든지 물밑으로 교류를 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런 역할을 당을 위해서 또 나라 정치를 위해서 여야를 위해서도 굉장히 큰 역할을 해줄 수 있는 분이거든요. 아니라 위원장님. 더 큰 일을 하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포함되어 있었던 겁니다. 위원장님, 그건 월권이에요. 왜냐면요, 공천관리위원장이시잖아요. 공천관리위원장으로 이름 바꾼 이유가 뭐냐면요, 공관위원장이 그런 개인적인 정무적인 판단 하지 말라고 공천심사위원장에서 공천관리위원장으로 바꾼 거예요. 당에 있는 당원당규 룰대로 그렇게 공천하라고 관리위원장으로 바꾼 겁니다. 그 공천관리위원장님의 개인적인 정무적인 판단 하지 말라고 그렇게 바꾼 거예요. 제가 위원장이니까 제 얘기도 좀 들어보십시오. 지금 사전적인 그런 얘기를 하셨잖아요. 네. 올림픽을 왜 합니까? 각국에 있는 그러면은 전부 다 평상시에 기록 내라 그래가지고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 정해가지고 택배로 보내버리면 되죠. 올림픽을 왜 합니까? 공천 관리를 한다고 하는 것은 네. 그냥 아까처럼 사무처 당직자들이 앉아가지고 여론조사 나온 그대로 이렇게 한다 그러는 공천관리위원회를 그걸 왜 별도로 구성을 합니까? 예? 정무적으로 그 당이 지금 필요로 하고 다른 선거에 영향을 미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것들을 전부 종합적으로 판단해갖고 관리하라고 하는 것이지 여론조사 숫자 갖고 해라 그러면 그 초등학교 1학년들 앉혀놓고 누가 더 높으냐 해갖고 그 사람한테로 줘버리면 되지 뭐 때문에 관리를 하고 경선을 하고 이렇게 합니까? 그럼 위원장님, 그 관리를 당의 입장이 있는 거고 그 당에 맞는 그런 공천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거 그런 것은 그 당의 자율에 맡겨줘야지 그걸 사전적으로 밖에서 하고 사법부에서 하고 그렇게 언론인들이 이런 식으로 방송에서 자기들이 다 이 당에 대해서 책임을 져줄 수 있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 당의 변화를 가져오려고 그러고 그 다음에 기득권을 깨려고 하고 그리고 또 앞으로 해서 새로운 또 신진들이 진출하게 하려고 하고 그런 것들은 그 당의 미래가 걸려있는 문제인데 왜 밖에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렇게 자율성을 갖고 있는 당에 대해서 그렇게 지나치게 간섭을 하고 개입을 하느냐 그 말입니다. 저 때문에 인기가 떨어졌다고요? 지지율이 떨어졌다고요? 그럼 이 지지율이 35% 40% 49%였다가 공천 때문에 지금 저렇게 떨어진 겁니까? 네. 그걸 그렇게 봐요. 잘 봐오셨잖아요. 위원장님, MBS 위원장님 MBS 여론조사 4월 6일부터 8일 날 한 그 여론조사를 보면요, 국민의힘 공천관리 잘하고 있다 16%, 잘못하고 있다 63%예요. 이거는 위원장님이 책임지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장성철 우리 진행자도 책임져야죠. 맨날 나 없을 때 그렇게 공격하고 비난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지지율이 떨어진 거니까 같이 책임져야죠. 그건 지지율의 문제가 아닙니다. 변화입니다. 변화. 절대적으로 지금 대한민국 정치는요, 여당이고 야당이고 다 변화를 해야 돼요. 한번 보십시오. 민주당의 17명 시도지사 가운데 12명이 국민의힘이었고 5명이 민주당이었습니다. 그런데 민주당 시장 도지사들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한 명의 외에도 없이 다 떨어졌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정말 잘못해가지고 그렇게 떨어졌습니까? 여론조사 해보면 현역들이 높았었습니다. 그러니까 5명이 다 떨어졌습니다. 민주당이 공천 잘못한 겁니까? 뭐 때문에 그렇게 떨어지게? 그러면 그 앞에 공천을 잘못해가지고 5명을 일도 못한 사람들을 도지사를 시켜놨고 자기들이 또 떨어뜨린다 이렇게 표현을 해도 되느냐고요? 그게 아닙니다. 각 당에는 각 당을 운영해 나가는 당의 미래에 대한 그러한 판단이 있고 생각이 있고 설령 지금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다 손치더라도 대마도 죽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
그게 정치고 그게 앞으로의 세대 교체고 시대 교체고 변화 아니겠습니까? 그런 근- 변화 없이 어떻게 합니까? 근데 야당이 좀 어렵잖아요.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변화, 기득권 타파 이런 걸 통해서 선거에 승리할 수 있는 가능성을 좀 더 높이는 사람을 공천하는 게 맞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위원장님께서는 처음부터 현역 단체장들 불출마 선언해라, 현역 단체장 그만두고 예비후보 등록해라 이러면서 현역 단체장들의 좀 경쟁력을 좀 깎아먹는 역할을 하신 거 아니냐 이런 비판도 좀 있습니다. 충분히 나올 수 있는 비판입니다. 저는 의도적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네. 저는 그게 이 당에 지금 필요하다. 이 당같이 이렇게 침잠돼 있고 네. 이렇게 그냥 모든 게 가라앉아 있는 속에서 그런 변화 없이 어떻게 도약하고 어떻게 다시 제 말하자면은 결속을 다시 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그래서 다 기득권 깨라고 주장하고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런 민심을 그대로 반영을 한 겁니다. 선거에 지면은 그러한 위원장님의 높은 숭고한 명분과 의지가 좀 폄하될까 봐 걱정돼서 드렸던 말씀이고요. 과연 누구의 말이 맞는 걸까요? 이번 선거에서 모든 것이 명백하게 드러날 것입니다. 이번 영상의 내용이 흥미로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이 영상이 널리 퍼질 수 있도록 주변에 추천 부탁드립니다.